안녕하십니까. 은행에서 30년 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공인중개사 한남수TV입니다. 이번 강의는 제 부동산 채널 172번째 강의입니다. 이번 강의는 유치권 제15강 유치권에 대한 판례 해설 네 번째 강의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어야 되고, 물건과 채권과의 결연성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되어 있어야 되고, 네 번째는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어야 유치권이 정상적으로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유치권의 성립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목적물의 점유,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자 존속 요건인 목적물의 점유는 최소한 언제부터 시작을 해야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유치권에 대한 전체 강의 목차는 마지막 슬라이드에 게시를 해 두었습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의의 주제는 공사업자가 유치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언제부터 그 건물을 점유를 시작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답을 드리면, 공사업자가 유치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 그러니까 압류 이전부터는 점유를 시작해야 된다. 이것이 판례의 내용입니다. 이 판례의 내용을 다음과 같은 목차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판례 핵심을 Q&A로 핵심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판결 요지를 보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 압류 이후, 그러니까 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 이후의 점유는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데, 가압류 이후의 점유는 유치권이 성립이 됩니다. 그 이유를 보겠습니다. 이제 본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주제와 관련된 판결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Q&A 형식으로 핵심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보시면, 공사업자가 유치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언제부터 건물의 점유를 시작해야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해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 그러니까 압류 후의 점유 이전은 처분 금지효에 저촉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압류 후의 점유는 적법하지 않아서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얘기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얘기죠. 따라서 압류 이전에 점유를 시작해야 정상적인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로 판결 요지를 보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채무자 소유의 건물에 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가 되어서 압류의 효력이 발생된 이후에 채무자, 그러니까 건축주가 그 부동산의 공사대금 채권자, 공사업자에게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다면, 그 유치권이 매각 장애가 되어서 저가 낙찰로 인한 목적물의 교환 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 행위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점유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의 처분 금지효에 저촉이 돼서 그 점유는 불법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 그러니까 압류 후에 언제든지 채무자가 건물의 점유를 이전해 줘도 제3자의 유치권 취득을 인정해 준다면, 이것은 경매 절차에서 유치권이 없는 상태에서의 현황조사서나 매각물건 명세서 등을 기초로 해서 입찰 가격을 결정한 후에 점유를 시작한 유치권의 부담을 매수인이 그대로 인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낙찰자의 지위는 크게 불안할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입찰자는
경매가 진행된 물건을 입찰 가격을 결정을 할 때 현황 조사서나 매각 물건 명세서 그리고 또 감정평가서 등을 기반으로 입찰 가격을 결정을 할 텐데, 그 입찰 가격을 결정할 당시에는 현황 조사서나 매각 물건 명세서 등에 유치권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점유를 한 유치권자에게 유치권을 정상적으로 인정을 해준다면 입찰자의 지위는 정말로 불안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 이후의 점유에 대해서 유치권을 인정을 해준다면 이것은 경매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고 입찰가의 추가 하락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재산의 신속하고 적정한 가격의 매각을 통해서 채권자의 만족을 주려는 경매 제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이유로 보통의 점유 이전은 처분 행위로 보지 않지만 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 이후의 점유 이전은 특별한 경우로 봐서 처분 금지효에 저촉되는 부적법한 행위로 봐서 그 점유 이전에 따른 유치권은 성립되지 않고 또 매수자에게 대항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판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봐서 유치권의 성립으로 매수인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 이전, 그러니까 압류 이전까지는 목적물의 점유를 시작해야 정상적으로 유치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매수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은 유치권자가 정상적으로 유치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점유를 압류, 그러니까 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 이전까지는 점유를 개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 이후의 점유는 유치권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가압류 후의 점유는 유치권이 성립이 됩니다. 유치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보통 처분행위란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용익물권 또는 담보물권 등을 설정하는 행위를 처분행위라고 말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 이전과 같은 사실행위는 처분행위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압류 이후의 점유 이전은 처분 금지효에 저촉되는 처분행위가 아니어서 적법하게 유치권을 취득할 수가 있고 또 매수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도표를 간단하게 보시면 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 그러니까 압류 전에 점유를 하고 유치권을 취득했으면 그 유치권 취득 전에 가압류나 체납 처분에 의한 압류가 돼 있다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유치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도표를 보시면 그 내용을 간단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유치권 제15강 유치권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 해설 네 번째 강의였습니다. 이번 강의의 요점은 유치권의 정상적인 성립을 인정받기 위해서 점유는 적어도 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 이전까지는 점유를 시작해야 유치권을 인정받을 수 있고 가압류 시점과는 관계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압류 시점 이후에 점유를 개시했어도 그것이 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 이전이면 유치권 성립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유치권 제16강에서는 체납 처분 압류 시점과 점유 시점 그리고 유치권 성립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동산 관련 강의, 그러니까 유치권, 법정지상권, 임대차보호법, 권리분석 및 배당 사례, 부동산 금융 등의 주제로 알차게 강의를 준비해서 계속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잠깐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제가 지금까지 강의를 해왔고 또 지금 현재 강의를 하고 있는
유치권 이론과 또 유치권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 해설 목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유치권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 해설 4번째 강의를 보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제 강의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강의를 하는 저에게 힘의 큰 원천입니다. 마지막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